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구독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들의 계좌도 빠르게 플러스로 바뀌고 모두가 행복한 날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영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연준에서 직접 발표한 논문 중 하나를 정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장과 연준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요소는 누가 뭐래도 강력한 노동시장일 것입니다. 이 노동시장이 약화될 생각을 안 하다 보니 CPI 수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계속해서 시장을 억누르는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런 강력한 노동시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경제지표는 실업자 수 대비 빈 일자리 수를 보여주는 구인 배율인데요. 현재 구인 배율이 무려 1.7입니다. 한 명의 노동자에게 1.7개의 일자리가 주어져 있다는 말인데요. 당연히 노동자 입장에선 본인이 더욱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취사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이는 당연히 임금 인플레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임금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다는 건 결국 물가도 어느 수치 이하로는 더 이상 내려가기 힘듦을 의미합니다. 정말 지독스러운 악순환의 무한 반복인데요. 이렇게 고인플레이션과 완전 고용 상태가 오랜 기간 유지되는 것은 흔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경제 상황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닌데요. 바로 100년 전인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20년부터 21년 사이의 상황이 현재와 매우 비슷합니다. 우선 이 당시에도 구인 배율은 1.6을 기록하며 현재의 1.7과 매우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1914년부터 1918년 사이에 치러진 1차 세계대전은 역사상 유례가 없던 대규모 스케일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쟁 이후 전 세계는 막대한 경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미 정부와 연준은 엄청난 규모의 재정 완화 정책을 시행하는데요. 마치 코로나 직후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어대던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어쨌든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경제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지만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인해 20%가 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버리게 됩니다. 이를 보다 못한 연준은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 1919년 말부터 빠르게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데요. 1919년 4월에 4%였던 금리는 1920년 6월에 7%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제조업 분야에서부터 노동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미국은 1920년에서 21년 심각한 경기 침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조업 생산은 22%나 감소를 했고요. 주당 임금은 15%가 하락을 했습니다. 실업률은 11.3%까지 올랐고요. 훗날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그 유명한 밀턴 프리드먼은 연준이 본인들의 정책이 실제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시차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경기 침체 초기 단계에서 너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한 것에 대해 맹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이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해 우리가 눈여겨볼 사항은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정책이 산업군과 노동자들의 성별에 따라 시차가 다르게 적용됐다는 점인데요. 제조업과 남성 노동자에 대한 노동 수요는 급격하게 축소된 반면에 서비스 부분 및 여성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비교적 완만하게 감소했습니다. 이 또한 100년 후인 지금의 상황과 많이 닮아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논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논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국 연준이 왜 이와 같은 논문을 발표했는지 그 의도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일종의 달래기용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저희 연준도 시차 생각 안 하고 너무 세게 금리 인상만 계속했다가는 경기가 걷잡을 수 없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들의 사례 또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동 수요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춰 통화 정책도 진행을 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는 시장 달래기성 본인들의 의도를 이렇게 전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말 그대로 협박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급격하게 금리 인상했고 인플레 잡으려면 이거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과거 역사에서도 보이시죠? 걷잡을 수 없는 경기 침체가 시장을 뒤덮을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자산 시장의 상승 따위는 2023년 새해에도 꿈꾸지 말고 희망조차 품지 마세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플레를 더욱 확 눌러놓기 위해 협박성으로 위와 같은 논문을 발표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2023년엔 그래도 주가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우리가 숨을 좀 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 같고요. 후자의 경우라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처참한 주식시장의 상황이 2023년에도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연준의 의도가 전자이길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엔 올해도 당분간은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변동성을 잘 이용해서 단기 고점일 때마다 부분 익절을 잘 진행하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나가는 게 이번 연도에도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2023년 새해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유연하게 잘 대응하며 우리 구독자분들의 멘탈을 잘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판다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을 결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도 멤버십 회원분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넓혀드리고 전체적인 경제 상황
상황을 바라보는 인사이트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올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감사한 후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